여야가 산업안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걸 극적으로 타결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책으로 설정된 것은 주로 사망사고라든지 사회의 어떤 이슈화가 된 것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결론적으로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이 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을 봤을 때는 이런 정책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정부가 사회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갖고 정부에서 사회 문제를 처음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강법으로 된 건 아니죠. 그 지금 현재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장내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전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강법이다라고 기업 입장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 또 노조 차원에서는 아니야. 이 법은 아직도 너무 느슨한 법이야. 사람이 기업에 일하다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업에는 다시 공장을 그대로 돌리고 크게 문제없이 그냥 다음 또 사람이 또 사망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주를 처벌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다시 법을 제정하자라고 지금 일부 야당 쪽에서는 좀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일반 시민 여론 또는 노조 차원 근로자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는데 이금에도 지금 기업하기 상당히 어렵고 부담이 가는데 여기다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서 법을 적용한다면 기업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완전 반대 있잖아요. 완전 반대. 이것을 봤을 때는 이제 정부가 정부 의제를 결정할 때는 정책 문제를 전환하는 과정과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또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안전보건에서는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규제 정책으로 가야죠.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고가 나서 이래 되는 보니까 이들은 안 되겠어. 규제를 해야 되겠어. 중대재해 처벌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뭡니까? 정부가 해결을 위해가 심각하게 검토하기를 결정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 이유가 된다. 무엇이 문제가 이유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중의제, 체제의제. 일반 시민이 들고 있다. 이건 아니야. 우리 정치 논리도 그렇죠. 일반 안전보건뿐 아니라 우리 민주화에 대해서도 4.19 학생 일 사건 다 아니죠. 4.3 사건. 정치적 논리에서 우리는 뭡니까?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정치 논리하고는 엄격히 구분해요. 왜냐? 그런 거는 정치 노선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치를 자기가 하는 쪽이지만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생명을 지켜야 돼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고 봅니다. 왜냐? 생명은 누구나 다 존엄하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필수다. 당연히 그런 맥락에 우리가 사회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사회적 쟁점이 된 것은 공중의 의제가 일반 시민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이것이 정부의 제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정책 의제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정책 의제 관장하는 유형을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이 있는데 1유형 같은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제로 가능한 거죠. 이거는 누가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이래 하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그게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야. 뭘 잘 살아봐.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야 돼. 못 살더라 좋으니까 우리 경제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거는 유형은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적.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안전보건 정책은 3정책입니다. 3유형이죠. 사회 문제가 우리 김용규 씨, 그다음 구의역, 지하철역 사고, 구미불산 사고, 또 최근에 우리 또 이천 물류 탱크 사고, 또 우리 그 울산의 어떤 사만 아로노비 화재 사고, 이런 이 사회 문제가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일반 시민들 또는 기업들 또는 근로자들이 공중 의지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이렇게까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제 공중 의지가 되면 그때 이제 정부 의제로 정책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보건 정책은 대부분 제3유형에 해당되고 초기에 법안이 강력해지면 그 다음은 좀 약해지죠. 이 얘기는 뭐냐? 어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훈령이 있습니다. 법이 너무 강화되면 어떻습니까?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걸 조금 유연하게 해서 좀 완화 쪽으로 가죠.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법이 강하게 나가다가도 나중에 저항도 많고 이러면 이렇게 좀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김용규 씨하고 구의역 사건 등이 공중의제로 돼서 사회적 쟁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도 일부에서는 기업 차원에서는 이 진짜 살인법이다 라고 하지만 일부 근로자 입장에 봤을 때는 아직도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했는데 잘못했다 5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실제 기업 입장에서 500만원 벌금이 물론 500만원이 적다 많다 차원을 떠나서 숫자가 500만이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돈 500만 내면 되는데 뭐 몇 조 원 뭐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데 돈 500만이니 500만이 적다 많다 차원을 떠나서 그 차라리 이 시설 개선하는 것보다 과태료 차라리 벌금 500만 내는 낫지 큰 쪽으로 가는 거 많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게 뭐냐? 우리가 공중의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 사고 많이 나는 기업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그 제품 자체가 회사 브랜드가 추락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이윤이 상당히 직결되죠. 회사 브랜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13주차 수업입니다. 13주차 수업인데 그동안 우리 안전보건 정책 다음 주에 우리 14주차 수업이 이제 마지막 종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각자 본인이 이제 회사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사업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우리 안전보건 정책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우리 특히 이제 산업대학원에 여러분들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주경야독 개념인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꼭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정책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봤을 때는 안전보건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기업을 봤을 때는 안전보건 정책이라지 않고 안전보건 방침, 경영방침 뭐 2021년도 불과 한두 달 있으면 새해가 됩니다만 2021년도 우리 회사의 안전방침, 안전보건 방침 이렇게 방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봤을 때는 뭐 내가 안전 또는 나의 삶의 방침, 나의 뭐 정책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나는 새해에는 이렇게 내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겠다. 나는 개인을 봤을 때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개인이 조직에 봤을 때는 이제 방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개인이 봤을 때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모든 걸 우리가 봤을 때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생산 부분, 경영 방침, 또 국가의 정부 정책, 우리 각종 그 일자리 정책, 그 다음에 우리 산업 정책 다 일이 있지만 가장 그 내면에 들어가 봤을 때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정책,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결론적으로 기업도 만족을 하고, 쉽게 말해서 그 집단을 수혜하는 쪽도 만족하고 그걸 부담하는 쪽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안전보건 정책이 꼭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선거가 있어야만이 우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그동안에 한 학기 동안에 쭉 했습니다만 남은 시간이 다음 하루 14주 강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꼭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또 여러분들이 희망했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13주차 우리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